매년 봄,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마토 모종을 똑같은 방식으로 땅에 심습니다. 한 그루당 90바잠 광렌처의 간격을 주고 좋은 흙에 철망 우리를 씌운 뒤 기다립니다. 날씨가 좋으면 8월쯤에는 그루당 20개에서 30개 정도의 토마토를 수확합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수확이죠. 부끄러울 것도 없지만 이웃이 걸음을 멈추고 놀랄 만한 것도 아닙니다. 10년 전 저도 정확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 아미시 이웃인 다니엘의 밭에서 토마토 줄기를 묶는 일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큰 식탁 하나 크기밖에 안 되는 약 1평, 약 3.3 적야 남짓한 땅이었습니다. 7피트, 약 2.1m 높이의 나무 말뚝을 타고 올라간 토마토 4그루에는 땅에서 30cm 위부터 꼭대기까지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 그루에서 60개를 넘게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4그루가 그 정도였으니 제가 긴 일랑 전체에서 얻는 것보다 많은 열매였습니다. 매돈 정벌 하다 보 넘단정디. 이 한마디가 제가 토마토를 키우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아미시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수확을 끌어내는 정확한 시스템을 5단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숫자가 어떻게 150개, 심지어 200개의 토마토로 이어지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눈길도 주지 않을 만큼 작은 땅에서 말이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니엘이 심는 토마토마다 사용했던 간단한 심기용 구덩이 비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분이면 끝나지만 그 차이는 첫 주부터 눈에 보입니다. 멜은 절심심 비서초, 미시버를 잇는 조코 맞습니다. 저는 재래식으로 토마토를 길렀습니다. 90바장 봉엔 비서 지붕이고 고문한 빌버걸리 반의 아산 쥐에 두어있던 각각 철망 우리를 씌운 뒤 알아서 자라게 두었습니다. 식물들은 옆으로 퍼져서 우리 사이를 뚫고 뻗어나갔고 한여름이 되면 뒤엉킨 줄기와 잎사귀 속에서 열매를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좋은 해에는 그루당 30에서 40개 정도였습니다. 이만한 수확량치고는 텃밭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했고 가지가 처지면서 땅에 닿은 열매의 절반은 썩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게 토마토가 원래 자라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의 수직 재배 시스템을 보고 나서야 제가 식물의 에너지 대부분을 잎사귀와 옆으로 뻗는 성장에 낭비하게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주 그걸 어떻게 바꾸는지 토마토가 심길 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단계, 집중형 화단 만들기. 4그루에서 6그루의 식물이 겨우 1평 남짓한 공간에서 이 정도 수준의 생산을 해내려면 흙은 그야말로 특별해야 합니다.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뛰어나야 합니다. 좁은 뿌리 영역에 엄청난 생산량을 집중시키는 것이므로 그 영역은 영양분과 살아있는 미생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가로 약 75cm, 세로 약 120cm, 약 1평의 화단을 표시하세요. 어떤 모양이든 1평 정도면 됩니다. 융기형 화단 레이스드 bed이 가장 좋습니다. 땅에 직접 심는다면 표시한 구역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세요. 가을에, 늦어도 봄철 마지막 서리 예상일 사상 6주 전에는 완숙 퇴비 8바사뜨렘 청인을 흙 표면 20바사띠 15cm 깊이까지 섞어 넣으세요. 평소보다 더 깊게 파야 합니다. 그 위에 잘 숙성된 거름을 2.5cm 두께로 덮으세요. 최소 6개월 이상 숙성된 말이나 소의 거름이 이상적입니다. 서서히 방출되는 질소와 또 한 번의 미생물 활동을 공급해줍니다. 낙엽 부식토, 리프 몰드가 있다면 그것도 2.5cm 두께로 얹으세요. 낙엽 부식토는 뿌리가 영양분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는 균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스펀지처럼 수분을 머금습니다. 퇴비와 숙성된 거름만으로도 대부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7월과 8월의 왕성한 생산기 동안 식물이 절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풍부하고 살아있는 뿌리 영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화단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매년 가을 새 퇴비와 거름을 더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이렇게 고된 일을 시키려면 계속 먹여줘야 합니다. 점토질 흙은 첫 시즌부터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래질 흙은 물과 양분을 훨씬 잘 붙잡아둡니다. 몇 달 안에 손으로 만져봐도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흙 위에 무엇을 세우는지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2단계, 수직 지지대 세우기. 여기서부터 아미시 방식이 우리가 흔히 아는 재배법과 크게 갈라집니다. 철망 우리는 잊으세요. 우리는 옆으로 퍼지고 뻗어나가는 식물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막으려는 것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각 식물을 옆이 아니라 곧게 위로 자라도록 훈련시키는 튼튼하고 높은 단일 말뚝이나 단순한 트렐리스를 사용합니다. 멜롱 비록 각심을 자리 옆에 나무 말뚝이나 굵은 철근을 박으세요. 말뚝은 땅 위로 2.1, 2.4m 정도 서 있어야 하므로 2.7, 2.8m 길이의 재료로 시작해 그중 30cm를 땅에 묻어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단단한 목재 말뚝이든 금속 T자 포스트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여름이 되면 이 식물들은 열매로 가득 차게 되고 약한 말뚝은 휘거나 부러집니다. 원엔 평화단 안에서 말뚝 간격을 45-60cm로 두세요. 가로 75cm, 세로 120cm 화단이면 4그루에서 6그루를 심을 공간이 나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60cm 간격의 4그루가 통풍과 생산량 면에서 최적입니다. 재배 기간이 긴 칠수 구역졸에서는 45cm 간격으로 5그루, 심지어 6그루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서리가 내리기까지 남은 주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25-25cm마다 부드러운 천조각이나 낡은 티셔츠 천, 정원용 끈으로 말뚝에 묶어주세요. 줄기를 파고들 수 있는 철사 같은 것은 절대 쓰지 마세요. 묶는 끈은 식물을 지탱할 만큼 단단하되 줄기가 굵어질 수 있도록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식물을 하나의 생산 기둥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위로 향하고 모든 열매가 그 중심 줄기를 따라 맺힙니다. 어떤 것도 땅에 닿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아름답게 작동하는 또 다른 방법은 플로리다 위브인데 아미시 사람들이 시장에 내다 팔 작물을 기를 때 널리 쓰는 방식입니다. 줄양 끝과 두 그루마다 사이에 말뚝을 세운 뒤 식물이 자라는 대로 20cm 간격으로 두꺼운 정원용 끈을 줄 양쪽에 한 줄씩 엮어 나갑니다. 이 끈이 줄기를 양쪽에서 감싸며 개별적으로 묶지 않아도 지지해 줍니다. 설치가 더 빠르고 한 줄에 4그루 이상 심을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두 방법 모두 같은 일을 합니다. 식물은 수직으로 자라고 열매는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서 땅에 닿지 않은 채 맺힙니다. 잎사귀 주변으로 공기가 자유롭게 흐르면서 병충해 압력도 줄어듭니다. 수평 공간이 아니라 수직 공간을 쓰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식물들은 한여름이 되면 2.1m에 달했고 첫서리가 내릴 때까지도 꼭대기에서 계속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으면 마치 토마토로 뒤덮인 초록색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직으로 기르는 것은 방정식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식물에서 무엇을 잘라내느냐입니다. 몰리더 벽방 기누인시, 몰리더 군짐, 3단계, 가지치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대부분의 텃밭 재배자들이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저에게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단계였습니다. 처음 다니엘이 가지치기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가 식물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전정가위를 들고 줄을 따라 걸으며 각 식물의 절반쯤 되어 보이는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곁순, 아래쪽 가지, 첫 열매송이 아래의 잎사귀까지 말이죠. 저는 그가 무성하고 아름다운 식물을 단일 줄기와 몇 개의 열매송이만 남긴 상태로 벗겨내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는 그만두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조용히 있었던 건 이미 그의 수확량을 받고 그것이 제 것의 3배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고 있던 일과 그것이 효과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배법에서 기르는 무한 생장형 인디터미네트 토마토는 곁순, 서커를 만듭니다. 곁순은 곁가지가 중심줄기와 만나는 V자 지점에서 새로 돋아나는 싹입니다. 그대로 두면 자신만의 가지와 열매를 가진 완전히 새로운 줄기로 자랍니다. 언뜻 생산적으로 들립니다. 줄기가 많으면 토마토도 많아질 것 같으니까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곁순 하나하나가 중심 줄기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식물은 힘을 얇게 흩뿌리게 되고 열매는 더 작아지며 서리가 내리기 전에 다 익지 못하는 열매도 많아집니다. 지나치게 무성해진 잎은 습기를 가두고 통풍을 막아 조기 역병과 세균성 반전병을 불러들입니다. 다니엘은 각 식물을 하나 또는 2개의 주 줄기, 리더만 남기고 가지치기 했습니다. 주 줄기 하나만 남긴다는 것은 모든 곁순을 제거해 식물이 모든 에너지를 하나의 수직 줄기에 쏟게 하는 것입니다. 2개를 남긴다는 것은 밑동 근처에서 튼튼한 곁순 하나만 2번째 줄기로 키우고 나머지는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식물의 에너지를 레이저처럼 한 곳에 집중시킵니다. 옆으로 퍼진 숲을 전체에 흩어져 반쯤 익은 토마토 100개를 얻는 대신 손을 뻗거나 잎사귀를 해치지 않고도 딸 수 있는 깔끔한 수직 기둥에서 완전히 익은 대과 토마토 40에서 60개를 얻게 됩니다. 식물이 3셋 45cm 자랐을 때부터 시작하세요. 매주 잎겨드랑이 곁가지가 중심줄기와 만나는 지점을 확인하세요. 작은 잎이 달린 새 곁순이 보이면 5에서 7cm 정도일 때 손가락으로 따내세요. 깔끔하게 톡 부러지고 상처도 빨리 아뭅니다. 곁순이 10cm 이상 커졌다면 억지로 뜯지 말고 깨끗한 가위를 써야 중심줄기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아래쪽 열매송이 밑에 있는 잎과 가지는 모두 제거하세요. 그 아래쪽 잎들은 한여름쯤 되면 광합성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도 땅과 가까워 비가 올 때 역병포자가 튀어오르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거하면 밑동의 통풍이 좋아지고 병 발생이 크게 줄어듭니다. 저는 보통 아침 산책 삼아 매주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루당 2분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건강해 보이는 가지를 잘라낼 때마다 너무 과격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면 차이가 확연해집니다. 남은 열매는 더 커지고 더 빨리 익습니다. 식물은 우짜란 모습 대신 깔끔하고 트인 건강한 모습이 됩니다. 다니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치기는 빼앗는 게 아닙니다. 식물에게 힘을 어디에 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아미시 사람들의 여러 일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그대로 통합니다. 매 단계 품종 선택, 모든 토마토가 이 시스템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서리가 내려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며 열매를 맺는 무한 생장형 품종이 필요합니다. 유한 생장형 디디터메닛 품종은 정해진 높이까지만 자라고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열매를 맺은 뒤 멈춥니다. 나름의 쓰임이 있지만 집중형 수직 재배에는 절대 멈추지 않는 품종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길렀던 그리고 저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준 품종들입니다. 브랜디와인은 크고 과육이 풍부하며 풍미가 강한 무한 생장형 유산 품종입니다. 수확량이 가장 많은 편은 아니지만 품질이 뛰어나고 하나하나가 실합니다. 체로키 퍼플도 수직 재배에서 잘 자라는 유산 품종으로 풍부하고 복합적인 맛과 다른 유산 품종보다 나은 병충해 저항성을 갖고 있습니다. 산 마르자노는 소스용 무한 생장형 품종으로 열매 송이가 묵직하게 맺힙니다. 총 열매 개수를 따진다면 산 마르자노만한 게 없을 정도로 왕성하게 맺습니다. 룻거스는 저희 지역 아미시 사람들이 몇 세대에 걸쳐 길러온 오래된 품종으로 안정적이고 생산적이며 더위에 강합니다. 재배 기간이 짧은 4-5구역이라면 얼리거리나 스투피스를 찾아보세요. 둘 다 무한 생장형이고 일찍 수확이 시작돼 서리가 오기 전까지 시간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재배 구역에서 실제로 잘 자라는 품종을 심으세요. 일평화단에 4그루를 심는다면 가장 좋아하는 메인 품종 2그루와 산 마르자노 같은 다수학 품종 2그루를 섞는 것을 추천합니다. 품질과 양의 조합이 빠르게 쌓입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품종을 심으려는 유혹은 피하세요. 5단계 연속 파종. 2단계가 좋은 수확을 놀라운 수확으로 바꿔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토마토를 늦봄 같은 날 심고 결과를 기대합니다. 모든 식물이 거의 동시에 성숙해 몇 주 동안 왕성하게 생산하다가 나이가 들고 열매 부담이 커지면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8월에 한꺼번에 몰려 나오고 그 이후에는 별로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파종 시기를 나눕니다. 다니엘은 모든 토마토를 같은 날 심지 않았습니다. 첫 서리 예상일로부터 약 2주 뒤에 첫 물결을, 그로부터 2-3주 뒤에 두 번째 물결을, 그리고 여건이 되면 다시 2-3주 뒤에 세 번째 물결을 심었습니다. 각 물결은 실내에서 씨앗부터 시작하거나 알맞은 시기에 심을 수 있도록 미리 사둔 모종으로 준비했습니다. 뭐를 극복하여 가볍지 않았습니다. 바더빌커트남매는 차비안니 급을 매니정딜했습니다. 두 번째 물결은 8월과 9월에 절정을 이룹니다. 재배 기간이 허락한다면 세 번째 물결이 첫 서리까지 이어줍니다. 7-9구역이라면 세 번의 물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5-6구역이라면 두 번의 물결이 더 현실적입니다. 4구역이라면 두 번째 물결을 실내에서 일찍 시작하고 부직포 등 재배 기간을 늘리는 도구를 쓴다면 여전히 두 번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숫자가 합쳐집니다. 깊이 비옥해진 흙에서 수직 말뚝에 잘 가지치기 된 무한 생장형 토마토 한 그루는 한 시즌 동안 40에서 60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평 화단의 4그루라면 한 번의 물결만으로 160-40개의 토마토를 얻습니다. 같은 화단에서 두 번의 물결을 쓴다면 다 자란 초기 식물을 교체하거나 작은 화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 생산량을 시즌 전체로 늘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그 좁은 공간에서 4그루를 시즌 내내 유지하면서 워낙 집중적으로 관리해 속도가 절대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매주 가지치기, 꾸준한 물주기, 그리고 그 놀라운 흙 덕분에 제가 이 시스템 없이 얻는 것보다 훨씬 오래 절정을 유지했습니다. 제 최고 기록은 1평 화단에서 약 180개였습니다. 다니엘은 꾸준히 200개를 넘겼습니다. 그 차이는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흙과 매주 가지치기를 거르지 않는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저는 아직도 따라잡는 중입니다. 미역리데 디안드리디 제렌디디어. 재래식 토마토 재배에서는 몇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되며 아미시 방식은 각각을 다르게 다룹니다. 첫 번째 패턴은 철망 우리를 쓰고 식물이 옆으로 퍼지도록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리하지만 생산을 제한하는 바로 그 옆으로 퍼지는 성장을 조장합니다. 에너지가 수십 개의 줄기로 나뉘고 열매 상당수는 그늘에 가려지거나 작아지거나 땅에 닿아 썩어버립니다. 수직 말뚝과 훈련은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모든 열매를 땅에서 떨어뜨려 빛 아래 두게 합니다. 두 번째 패턴은 곁순을 전혀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텃밭 재배자들은 성장이 많을수록 생산도 많아 보인다는 생각에 모든 곁순을 그대로 둡니다. 실제로 얻는 건 잎이 더 많아지고 병이 더 생기고
열매는 더 작고 더디게 익는 것뿐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과감하게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 약한 줄기 여러 개보다 강한 줄기 몇 개가 실제로 더 많은 유용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메디에 돋고운 아나미남, 메디에 돋고운 엔주, 메디에 돋고운 모든 것을 같은 날 심는 것입니다. 파종일이 하루뿐이면 절정과 쇠퇴가 있는 단 하나의 수확창이 생깁니다. 연속 파종은 이 창을 여러 달로 늘려 수확이 고르게 이어지도록 하여 한꺼번에 몰리지도 않고 끊기지도 않게 합니다. 네 번째 패턴은 습관적으로 식물 간격을 너무 넓게 두는 것입니다. 90에 120cm의 재래식 간격은 옆으로 퍼지는 수풀형 식물에는 맞지만 수직으로 기르며 주 줄기 한두 개로 가지치기 한다면 45, 60cm면 충분합니다. 주변의 수평 공간이 아니라 위쪽의 수직 공간을 쓰는 것이니까요. 이런 재래식 습관들이 텃밭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얻을 수 있는 수확을 그냥 남겨두는 것일 뿐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에 아미시식 수직 지지대, 집중적인 가지치기, 시기 조절을 더하면 같은 공간에서 수확량을 2배,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지어진 토론이 기대. 처음에 약속드린 심기용 구덩이 비법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심는 토마토마다 이걸 했는데 너무 간단해서 처음에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뿌리 덩어리보다 폭과 깊이 모두 2배 정도 되는 구덩이를 파세요. 바닥에 완숙 퇴비 2줌, 골분 비온 작은 술, 겨울 동안 모아서 말려둔 계란 껍데기 가루 1큰술을 넣습니다. 손으로 바닥 흙과 잘 섞어주세요. 모종은 가장 아래쪽 잎이 있는 지점까지 줄기를 묻어 깊게 심습니다. 토마토는 묻힌 줄기를 따라 어디서든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깊게 심으면 처음부터 훨씬 넓은 뿌리 시스템을 얻게 됩니다. 원래의 흙과 약간의 퇴비를 섞어 식물 주변을 채우고 물을 충분히 줍니다. 줄기 주변에 5cm 정도 틈을 남기고 밑동의 집 8-40cm를 덮어 멀칭하세요. 맥잇 건퍼는 인제서바, 골분은 뿌리 발달과 결실을 위한 서서히 방출되는 인을 공급합니다. 계란 껍데기는 칼슘을 더해주는데 이는 토마토 재배에서 가장 흔한 고민거리 중 하나인 배꼽 썩은 병, 블러썸 앤드 럿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가된 퇴비는 뿌리가 필요한 바로 그 자리에서 풍부하고 생물학적으로 활발한 재료에 즉시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약 8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기 성장의 차이는 첫 주 안에 눈에 보입니다. 이 처리를 받은 식물은 더 빨리 자리를 잡고 더 일찍 꽃을 피우며 이 처리를 받지 않은 식물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구덩이 하나당 2분,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번 봄에 한번 시도해보고 직접 확인해보세요. 오늘 아미시 이웃들에게 배운 생각보다 훨씬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토마토를 기르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니엘의 밭에 처음 서서 한 그루에 달린 열매를 세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그동안 토마토 재배를 완전히 잘못 생각해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식물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일을 주고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주는 것이었습니다.